네, 젖산대사 4부. 네, 이번 시간부터는 심장에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젖산대사를 얘기하면서 갑자기 심장 얘기를 꺼낸다? 조금 생뚱맞게 들리실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랑 기출문제를 이제 같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같이 풀어본다라는 의미도 있죠. 근데 그 의미는 그렇게 큰 의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관련 내용들을 좀 확장시켜서 공부한다는 거, 저는 거기에 좀 의미를 두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예상 문제를 공부하는 거랑 똑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포장하는 거지. 예. 지문 1번에도 저 심장에 관련된 얘기가 있잖아요. 젖산 얘기가 나오면서 심장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지어서 좀 내용을 좀 공부해 두면 앞으로 좀 확장된 문제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이미 확장된 어떤 공부를 했다면 대응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심장 근육은 골격근이랑은 다르다라는 거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아는 이유도 있죠. 그쵸? 어떤 이유냐면 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신경이 지배하는 게 아니죠. 그죠? 요거 이제 불수의근이다라고 얘기하고 요즘 수의근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요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공부를 할 텐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차이는 뭐냐면,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심장과 골격근의 차이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라고 하면 상당히 좀 뭐랄까 좀 혼란스러워 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그려버려요. 심장은 이렇게 그리고 골격근은 이렇게 그립니다. 예. 이렇게 기능에 관련돼서 이렇게 그린다는 얘기예요. 대사에 관련돼서 이렇게 그릴 수는 없죠. 제가 왜 이걸 심장을 실선으로 그리고 골격근을 점선으로 그리냐면, 심장 같은 경우에는 휴식 시간이 없잖아요. 예. 휴식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능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골격근 같은 경우에는 휴식이 존재하잖아요. 제가 대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는 끊임없이 대사 과정이 일어나지,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한.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기능이죠, 기능. 골격근은 좀 쉴 수 있잖아요. 근데 심장근은 쉴 수가 없잖아요. 이게 쉰다, 우린 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심장은 끊임없이 운동하고 기능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끊임없이 운동하는 이 심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운동신경이 없죠.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동신경이 없다? 얘는 가끔 쉬는데도 운동신경이 연결되어 있다? 이거 좀 불공평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심장에게는 뭘 줬어요? 예. 얘한테는 정기적인 자극을 지가 만들도록 한 거예요. 아니, 정기적인 자극이 있다라는 게 뭐예요, 결국엔? 그게 이제 흥분한다는 얘기고, 흥분한다는 얘기가 수축한다는 얘기고, 심장이 수축했다라는 얘기는 박출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쵸? 이 심장의 수축 횟수를 우리가 카운트한 게 뭐예요? 심박수죠. 예, 수축의 어떤 횟수를 센 게, 그게 이제 심박수란 말이에요. 그쵸? 웃어서 죄송합니다. 예, 제가 웃음이 많아요. 그게 심박수잖아요. 그쵸? 아, 그러니까 심장 같은 경우에는 운동신경이 없지만 끊임없이 흥분하고 수축하고 박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구나. 끊임없이 흥분하려면, 흥분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요게 결국에는 이 신경이라는 거, 운동신경을 통해서 근육이 흥분한다는 건 정기적인 신호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언제 이런 걸 하고 있어. 심장은 끊임없이, 이건 실선인데 흥분도 지 스스로 만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전기적 신호를 지 스스로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뭐였어요? 그게 동방결절이었잖아요. 동방결절.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방실결절이고, 그 다음에 히스소가지였죠. 히스소까지 쓸게요. 히스소가지. 그 다음에 프루키네 섬유였죠. 그러면 심방심실로 정기적인 신호가 전달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흥분이 완전히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심장으로부터 혈액이 박출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심박수라는 거는 결국 무엇으로 조절돼요? 이거는 자율신경으로 조절된다. 교감과 부교감이다 라는 얘기. 그쵸? 요렇게 되는 거였네 라는 건데, 우리가 보통 골격근의 연료 대사 기여도, 요거 이제 연료 대사, 연료의 기여도, 그러니까 탄수화물 지방의 기여도를 공부할 때 그래프 보통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려요. 요렇게 해갖고 요렇게 그립니다. 예. 그래서 요게 지방, 예. 요게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 예.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운동 시간이고, Y축이 운동 시간, X축이 이제 기여도거든요. 요거 이제 퍼센테이지로 보통 표현을 하죠. 운동 시간이 장시간 지속될수록 지방의 에너지 기여도가 높아진다라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시간이 길어질수록 지방의 기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장시간 끊임없이 운동하려면 지방의 기여도가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얘긴데, 그렇게 설계돼야 된다는 얘긴데, 아니 그러면 심장은요? 심장은 말할 것도 없네. 장시간 끊임없이 운동해야 되므로 지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설계된 게 뭐예요? 그게 혈관이에요. 혈관. 그게 무슨 혈관이에요? 관상동맥. 엄청난 동맥이잖아요. 요거 막히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쵸? 그러므로 관상동맥이라는 혈관이 심장에 존재하죠. 그렇게 설계됐죠. 그렇게 설계됐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설계된 이유는 뭐냐면 지방을 활용해야 되니까. 혈관이 잘 설계돼야 산소 공급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아무리 공급하면 뭐예요? 배꼬리가 작은데. 이 배꼬리가 작다는 얘기는 뭐냐? 애기들한테 하는 표현입니다. 배꼬리 맞나? 그러니까 위장이 작으니까 음식을 많이 줘도 아이가 먹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동맥이 잘 발달해서 산소 많이 주면 뭐예요? 많이 섭취해야지. 잘 먹어야지. 그치? 잘 먹어요. 어떻게? 미토콘드리아가 엄청나게 많아요. 미토콘드리아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주면 먹어요. 산소를 잘 주면 얘가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관도 잘 발달돼 있고 공급이,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섭취도 잘 되니까 어떻게 돼요? 지방을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설계, 심장에선 발달되어 있다라는 뜻이고, 미토콘드리아가 얼만큼 발달해 있냐면 이게 ST 섬유, 골격근에 ST 섬유보다도 훨씬 많고, 그 다음에 이제 FT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므로 FT는 미토콘드리아가 적기 때문에 FT에서는 뭐예요? 젖산이 많이 생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해당 과정의 의존도가 높다라는 얘기고, 탄수화물의 의존도가 높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젖산이 더 많이 생성될 거고, 그러므로 FT는 피로에 약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심장 2부로 계속 이어갑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입니다.